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링코 5kV의 용량을 가진 링코를 가지고 스포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kV의 용량의 그 링코보다는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영상은 제가 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작 기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걸 핸들링 하면서 제가 촬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완성된 상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에 이어서 1.5kV의 용량을 가진 그 수지형 링코를 가지고 제가 스포키를 또 만들 계획인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작 과정의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완성된 거로 여러분들께 재료 설명드리고 제작하는 거 어떻게 제작했는지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포키 테스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스포키를 만들려면은 3kV 용량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링코어거든요. 링코. 저도 이거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중고나라 카페나 아니면 다이 카페에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가끔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제가 볼 때는 이런 급의 그 링코어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링코어는 이제 5kV의 용량인데 이 심선 굵기가 3.2mm거든요. 3.2mm고 이 링코어 자체 무게만 해도 11.7kg 정도 됩니다. 11.7kg. 그래서 이제 만들 때 이거 핸들링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현재도 이게 다 완성된 상태인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 뭐 집에 두고 이동용보다는 이제 집에 두고 써야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작을 위해서는 링코어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링코어는 꼭 이렇게 뭐 두껍고 심선이 두껍고 큰 거를 구하지 않아도 제가 써보니까 3kV의 용량도 뭐 충분히 다이 하는 데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5kV의 용량은 어떨지 궁금해서, 예를 들면은 그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그 집에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정말 차단기가 내려갈까? 그리고 이 용량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스포 성능이 좋은데 뭐 0.1T 정도는 뭐 너무 그 강하기 때문에 이제 되지 않는다. 뭐 구멍이 난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재료 설명드리고 이제 제작 방법 설명드리고 이제 바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이제 링코어를 구하고요. 그럼 링코어를 구하게 되면은 이 3kV의 용량 이상에서는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변 전압용으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여기는 최초에 이제 이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걸 다 끊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절연 처리, 그러니까 캡톤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수축 튜브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3kV의 용을 만들 때는 그 심선 굵기가 이제 얇기 때문에 이 망치를 쳐가지고 고무 망치를 쳐서 옆으로 이렇게 이제 뉘어가지고 이제 이걸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심선 굵기가 굵어서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채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연 처리를 위해서 이 캡톤 테이프를 이제 주변에 다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5바퀴 감겨져 있거든요. 5바퀴 감으니까 6.5V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5V 세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되는 이 구리선은 95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95스퀘어 되게 이제 그 용접선이거든요. 용접선 요거 95스퀘어짜리 요거를 사용했고, 저는 이제 얼마나 사용될지 몰라서 4m를 구매했다가 지금 사용된 거는 지금 남은 저 배선의 길이를 보니까 1.5m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약 한 2.5m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전체 길이는 2.5m 정도면 요 정도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이 스폿의 그 구동 회로는 이 후니파파님 회로를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후니파파님 회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220V 코드 이제 접속하는 부위죠. 요거를 조금 세로로 놓고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세로로 놓고 보면서 재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스폿 회로 그 전원 입력은 이쪽 편이거든요. 이쪽에 220V가 입력이 되는데, 저는 이 220V 입력의 더 배선 코드를 일반적으로 뭐 요걸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타입으로
이런 타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저는 요걸 사용했습니다. EMI 필터 기능이 있는 거, EMI 필터 기능이 있는 걸 요걸 사용을 했고요. 굳이 뭐 EMI 필터 어떤 고조파 제거할 수 있는 회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필터 기능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요걸 사용했습니다. 요걸 사용해서 이쪽에 이제 사각홀 뚫어서 여기 이제 220V가 입력이 되고, 자 보시면 이제 220V EMI 필터에서 이제 나온 220V가 여기 아래에 여기 보시면 누전 차단기 있죠? 누전 차단기는 저는 요걸 사용했습니다. 30A짜리 누전 차단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입력, 이쪽이 부하측이거든요. 요거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여기 전원이 이쪽에 입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출력 220도 출력이 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측면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거든요. 스위치, 여기 스위치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스위치도 어떤 걸 사용했냐면은 지금 보시면 어떤 건가요? 자, 요런 거 보면 요런 게 판매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20V 6A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 좀 더 접점의 어떤 용량도 더 큰 걸 사용했습니다. 용량이 큰 거 어떤 거 사용하냐면 요런 스위치들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40A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스위치를 넣을 때도 조금 뭔가 부하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체결감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요거로 알리에서 요걸 구매해서, 아무래도 용량이 이제 큰 것이 접점 부위에서도 좀 용량이 크겠죠. 더 전류를 흘려주는데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40A짜리로 요걸 사용했고, 그래서 이 스위치에서 아까 누전 차단기에서 나온 220V가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 두 개의 선이 여기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올리면 요 윗단에서 이제 220V AC 전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스위치 올리면 이제 통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220V가 여기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보면 여기 후니파파님 스폿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니파파님 회로의 출력 쪽은 저쪽 두 개 보시면,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두 선이 출력이 되거든요. 요 출력되는 두 선은 이 링코 배선 두 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제 배선은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게 이쪽에 여기 12V DC 배기 팬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구멍을 뚫어줘서 이쪽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폿 회로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쪽에 히트싱크를 붙여놨죠. 히트싱크 붙여놓은 쪽에 보면 이 온도 센서를 이제 결합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팬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12V 팬이니까 12V 공급용 회로하고 그 다음 팬 제어 회로를 사용했는데, 저는 어떤 걸 사용했냐면 요게 12V 출력되는 입력이 AC 220V 일로 들어가고, 출력이 여기 DC 12V가 출력되는 요거 파워 회로를 이용을 했고요. 요것도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 팬 제어는 요 온도 센서 같이 있는 요것도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30도에서부터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도에서 출력이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더 팬의 속도가 이제 증가하는, 가변적으로 이제 팬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회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로를 이용해서 안에 다 심어줬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 끝에 보면 이제 12V 출력 회로가 있죠. AC 전원을 입력을 받아서 DC 12V를 출력해서, 저기 보면 저 끝에 또 이제 그죠? 요게 팬 제어 회로죠. 그래서 이제 팬을 가변적으로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보통 써보니까, 제가 한 팩 만들어 보니까 약 40도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90개의 배터리 18650 배터리 팩을 쳐봤는데 3kVA 링코 스포키로요. 그래서 40도 넘어가서 그때 팬을 쓰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길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스폿이 이제 회로가 멈춘다고 하죠. 이 후니파파님 회로는. 그래서 40도 이하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회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코드 꼽는 거는 요걸 사용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또 판매를 하거든요. 이거를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배선도 저는 지금 어떤 걸 썼냐면,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거 배선을 3선, 접지까지 있는 선을 이용하고 2.5 스퀘어짜리 3선이 3개의 선이 들어가 있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요런 타입으로 된 거 보면은,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전선 용량이 작거든요. 1.7이나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선을 더 굵은 거를 썼습니다.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이제 다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사이즈는 이게 지금 보니까 300, 이쪽으로 300, 이쪽으로 250 정도 됩니다. 그 박스에 딱 다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스포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켜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0.1T 하고 그 다음에 0.2T, 그 다음에 0.2T 퓨어, 그 다음에 0.3T 순으로 제가 스폿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0.1T는 1은 안 되고 2에서 됐습니다. 2ms. 2ms. 자, 2ms 됐거든요. 0.1T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선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든 거 요거 이용해서 스폿을 하겠습니다. 먼저 0.1T입니다. 0.1T 요거 제가 8mm는 없어가지고 10mm 폭 이용하겠습니다. 자, 스폿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뜯어보면은, 자, 그죠? 찢어지죠? 찢어질 정도로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은 0.2T. 0.2T. 니켈 플레이트. 퓨어 아니고요. 0.2T. 요건 8mm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0.2T는 4가 됩니다. 4. 3.5에서 4인데 4로 해보겠습니다. 4ms. 자, 이렇게 4ms이거든요. 이것도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났죠? 찢어질 정도는 아닌데 요거는 저번에는 찢어졌었는데 여기 표면에 어떤 거칠기나 이런 거 차이가 있을 것도 같고, 요 정도면 충분하기도 하고 조금 더 4.5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5 한번 해볼까요? 이게 배선이 저번에는 짧은 거 썼었거든요. 요번엔 조금 길어가지고 뭐 그런 좀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4.5 해보겠습니다. 4.5. 네. 자, 4.5입니다. 4.5. 열화가 없죠? 뜯어보겠습니다. 예, 4.5로 하니까 아까처럼 구멍이 나서 뜯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4.5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퓨어 니켈 해보겠습니다. 퓨어 니켈. 요 퓨어 니켈이거든요. 요것도 4.5로 먼저 해보고 필요하면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5 정도, 0.5 정도. 자, 퓨어입니다. 퓨어 니켈. 네. 자, 퓨어입니다. 퓨어 니켈. 뜯어보겠습니다. 예, 퓨어도 4.5면 충분합니다. 보시죠.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0.2T 일반 니켈 플레이트도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4.0, 4, 그냥 4도 될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퓨어도 이제 4.5에서 이렇게 잘 스폿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0.3T 두꺼운 거 일반 니켈 플레이트 0.3T 해보겠습니다. 0.3T는 21700 배터리 해볼게요. 요것도 제가 10mm만 있더라고요. 그 8mm 폭은 0.3T가 없고 요거를 하는데 제가 사전 조건에서 8.5였거든요. 8.5ms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5로 8.5 요렇게 8.5 요렇게 세팅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스폿을 할 때는 이런 좀 고출력 스포키 할 때는 좀 꽉 눌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퍽 하면서 굉장히 터지거든요. 자, 여기 한 번 더. 네. 자, 이렇게 스폿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됐죠? 그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아까 그 0.2T 하는 것처럼 구멍은 나는데 찢어지진 않았거든요. 요거는 아마 그 지금 배선이 조금 길어지면서 약간 로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제 9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ms. 자, 9ms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3T 해보겠습니다. 0.3T. 불꽃 튀는 거 봤죠? 파워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 스폿 할 때는 굉장히 이제 꽉 눌러줘야 됩니다. 네, 와, 불꽃이 많이 튀었습니다. 자, 보시죠. 스폿 됐죠? 한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예, 단단히 붙었습니다. 단단히 붙었고, 예, 찢어지죠? 이거 보시면. 예,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OKV의 링코에서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그 짧은 이 용접선 말고 요번에 제작한 요 긴 용접선 그리고 타입을 요런 타입으로 바꿨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파워를 그 스폿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전에는 이제 8.5ms에서 됐는데 지금은 9ms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T를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스폿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요거 수지형 링코를 가지고 있거든요. 1.5kV의 용량. 이게 일반 2kg 정도 용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 링코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신 분께 이 링코어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2시까지 제가 집계를 해서 그때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중에서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